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마이클 하얏트 지음, 박미경 옮김, 로크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생 최고의 해는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요.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의도적으로 선택해도 주변 세상을 더 멋지게 가꿔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요, 현실을 구현합니다. 이 믿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믿음은 우리가 인생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대로 경험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대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구현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지각과 행동도 구현하고요. 기대가 결과를 구현한다는 뜻인데요. 더 나아가 기대가 우리의 현실을 구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번 계획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요, 달성할 수 있다는 걸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우리 힘으론 어쩔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신년 계획을 이뤄내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했더니요, 20대가 50대 이상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해리스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밀레니얼 세대에서는요, 10명 중 8명이 신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에서는요, 10명 중 7명이 신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요, 시간 낭비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살면서 좌절을 경험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심은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독소입니다. 우리들은요, 저 일자리에 지원해봐야겠어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될 리가 있겠어? 경험도 부족하고 학벌도 딸리는데? 이렇게요. 때로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보겠다고 생각했다가도요, 금세 포기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희망을 품지 않으면 꺾일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런 식의 냉소주의는요, 영혼을 갉아먹고 발전을 저해합니다.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요, 뭔가를 이루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일이 쉽다거나 또 그 일을 달성할 방법을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를 가능성이 더 크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좀 더 노력하거나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면요, 그 일을 해낼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결핍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달고 살면서 걱정이 많고요, 항상 모자랄 거라고 믿습니다. 매사에 인색하고 매정하고요, 또 그렇게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의심과 무관심이 기본 설정이죠. 경쟁은 파이를 작게 하고 자신을 약화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힘든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요, 비관적이고요. 또 난관을 장애물로 여깁니다. 소심하게 생각하고 리스크를 회피합니다. 이에 반해서 풍족한 사고를 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알고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늘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매사에 너그럽고 다정합니다. 더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신뢰와 솔직함이 기본 설정이고요. 경쟁은 파이를 키우고 자신을 강화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최고의 미래가 펼쳐질 거라 믿기 때문에 낙관적이고요. 난관을 기회로 여기면서 대범하게 생각하고 리스크를 감수합니다.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에요. 프레임을 바꿔야 하는데요. 때로는 무력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변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 우리에게는 주변 상황을 바꿀 자원이 부족하다. 이러면서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스스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힘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네 가지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속성은요, 의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것보다 더 나은 현실을 상상할 수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각자의 상황에서 타인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요, 사전 숙고인데요.
우리는 미래를 떠올리면서 현재의 행동을 통제하고 각각의 활동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속성은요, 실행인데요. 우리에게는 계획을 행동에 옮기며 의욕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속성은요, 자기 반성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취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행동한다는 사실도 인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평가하고 조정하며 더 나아가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는요,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할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수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틀린 것에 몰두하면요, 옳은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관점이 왜곡되어서 주변에 널려 있는 기회를 못 보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는요, 사고의 방향을 새로운 해방적 진실 쪽으로 확 돌려야 합니다. 가령, 난 너무 늙어서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고려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난 다른 후보들보다 경험이 많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난 그 자리를 맡기에는 너무 젊어 라고 생각한다면요, 난 다른 후보들보다 열정과 패기가 넘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무장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려면요, 반드시 과거를 제대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길 원했는지 기술해 보는 것입니다. 일단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문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계획이나 꿈, 목표가 있었다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길 원했는지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실제로 벌어진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마무리하려면요, 실패와 실망 사례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성공 사례도 찾아내서 기념해야 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살피는 데서 그치지 말고요, 뭐가 잘 됐는지, 또 내 믿음과 행동이 그러한 결과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의 원동력을 인정하고 우리가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차리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야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자신감이 생깁니다. 뭐가 됐든 지난해에 내가 달성한 일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는요, 경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 경험에서 핵심 교훈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요, 그 일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돈을 더 모았더라면, 배우자와 시간을 더 많이 보냈더라면, 또 책을 더 많이 읽었더라면 등 다양한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게 된 요인을 찾아서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면요, 뭐가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알아낸 사실을 간결하고 또 함축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요. 어떤 일에서든 그만두자니 그동안 들인 수고가 아깝고 더 하자니 너무 막막할 때가 있다. 그래도 끝까지 노력하면 기어이 종착점에 도달할 것이다. 또 결과에 대해 너무 생각하지 말고 눈앞에 닥친 일을 제대로 처리하자. 난 원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이렇게요. 네 번째 단계는요, 행동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원했던 일과 실제 벌어진 일 사이의 격차에 내 믿음과 행동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요, 이젠 바꿔야 합니다. 격차를 인식하거나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따라 하다 보면요, 과거 경험에서 배우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크나큰 실망을 안겼던 일들이 훗날 크나큰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요, 똑같이 유용합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일이죠. 고마운 마음으로 목표를 추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목표치에 훨씬 더 근접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목표를 더 열심히 추구하도록 이끌어 주고요. 또 감사는요,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계속해서 희망을 품게 하고요, 참을성을 길러줍니다.
우리에게 원동력이 있음을 상기해 주고요. 가능한 대응 방식을 넓혀 줍니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어느 순간 그 상황을 개선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상황 간의 차이를 알아차릴 때 감사가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감사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요, 우리는 중요한 인생 교훈을 배웁니다. 바로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언제든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감사는 우리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아가게 해주며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온갖 장애물을 이겨내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야 원하는 걸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과도할 정도의 풍요로움에 감사를 표현하면요, 이따금 경험하는 두려움과 실패와 불만의 감정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고요, 성공과 기쁨과 성취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요, 목표를 기록하면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성취 목표형을 기록할 때는요, 시간 기준, 명확성, 또 측정 가능성, 위험성, 흥미진진함, 활동성 이런 기준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12월 31일까지 자기계발서 50권을 읽는다 이렇게 정확하게요. 또 습관 목표형은요, 시작일, 목표 시간, 시간 기준, 시간 트리거, 또 명확성, 측정 가능성, 위험성, 흥미진진함, 활동성을 기준으로 6월 1일부터 12주 동안 월수금 6시에 핑커톤 공원에서 2마일씩 달린다.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계획이나 목표를 세웠으면요, 당연히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실행에 옮길 때는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우선 쉬운 일부터 공략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첫 발을 떼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라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선뜻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뭐라도 성공하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쉬운 과제를 끝내고 나면요, 더 어렵고 중요한 일들을 공략하는 그런 능력이 실제로 향상됩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인데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또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뭘 해야 하는지 몰라서 발을 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달성 방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굳게 다짐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하늘도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보통 때라면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건이 유리하게 전개되고요,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고 물질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거창한 목표는요, 방정식의 절반을 구성할 뿐입니다. 인생 최고의 해를 맛보고 싶다면요,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또 엄청난 변화를 보고 싶다면요, 기대감을 품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화가 바람직하거나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면요, 마음을 다잡고 뭐든 해야 합니다. 떨치고 일어나서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기다리면 안전하게 느껴지기야 하겠지만요, 꿈을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꿈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 생활이나 직업 생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려면요, 오늘 할 일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요, 더 미루지 마시고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